우리 주식 투자자는 이기는 확률 쪽에 계속 붙어야 돼요. 이기는 확률. 나는 예외적으로 유상증자에서 2배 올라갔던 거 본 적 있는데 계속 이렇게 따지면 안 돼. 나는 예외적으로 적자 기업 잘 가는 거 본 적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기술성장 기업부가 차라리 괜찮은데 기술성장 기업부가 아니라면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쳐다볼 필요 없다. 이런 게 확률적인 접근인 거고, 유상증자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확률적인 접근인 거예요. 이 종목은 여기서 뭘 공부하면 좋냐면 요 차트 패턴을 보면 좋아요. 상한가 치고 음선 2개로 조정받았는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패턴, 오늘 상까지 요 패턴 상치고 2-3번 조정받고 다시 가는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패턴을 공부를 확실히 하면 어떻게 돼요? 상친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한 2-3일의 주가를 추적을 계속 해보면 되죠. 근데 상쳤던 고점을 그냥 깨고 흘러내리면은 좀 약하다. 근데 안 흘러내리면서 저렇게 음선 나오는데도 위에서 조정받으면 강한 애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차트적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 기법을 몇 개 가르쳐줬어.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좀 힘들어 보이세요. 약간 힘든 날이네요. 그러니까 뭐 주식 때문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월요병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한 2주에 한 번 평균적으로 일요일날 등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그 상반기 마지막 3번의 등산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명지산, 이번 주 일요일날 화학산, 다음 주 일요일날 오대산, 이렇게 3번의 등산이 여름 전에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명산 탐방을 지금 한 거의 25개 이상 했거든요. 이제 한 30개 남짓 남았는데, 제가 원하는 명산은 100산은 아니고 58개의 산이에요. 산림청, 월간 산 잡지, 그리고 블랙야크, 공통적으로 100대 명산으로 꼽힌 58개의 산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아직 막 1300 이상은 간 적이 없으니까 1200 정도가 지금 제일 높은 산이었는데, 한 치악산, 용문산 정도가 제 기억에 한 6시간 이렇게 등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명지산이 한 7시간 등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 올라갔는데 5시쯤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대 가장 늦게 내려온 산이네요. 어제는 그냥 집에 와서 씻고 잤는데, 오늘 다른 날보다 좀 더 길게 등산을 해서 그런지 조금 힘들었던 하루입니다. 근데 또 제가 10km를 뛰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등산을 그래도 해서 10km를 내가 뛸 수 있는 체력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또 반대로 등산을 7시간을 또 해내니까 내가 10km를 뛰었기 때문에 등산을 6-7시간을 할 수 있는 체력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잡소리를 길게 했으니까 주식하고 연결돼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기 매매하고 중장기 투자를 완전히 구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분명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사고팔고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차트를 잘 봐야 되고,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차트를 잘 봐야 되고, 또는 재료 분석이 중요해요, 상대적으로. 반대로 중장기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의 분석이에요. 이 기업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이익을 창출하면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재무제표 가치 분석이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매매에 익숙해요. 그래서 뭐 손절매도 잘하고, 차트도 보고, 재료 검색도 금방금방 하고. 근데 반대로 재무제표를 좀 약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또 중장기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에 상당히 강한 반면에 또 이런 손절매를 잘 못하시고 차트를 잘 못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잘하면 단기 매매의 능력으로 중장기 투자에서의 매매 타이밍을 커버할 수 있고, 또는 중장기 투자를 잘하면 혹시나 가끔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집중적으로 봄으로써 쓰레기 종목에 물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가 됐나요? 달리기를 열심히 했더니 등산에 도움이 되고, 등산을 열심히 했더니 달리기에도 도움이 된다. 단기 매매 잘하면 중장기 투자도 잘할 수 있고, 중장기 투자 잘하면 단기 매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자랑스럽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5% 지분 공시를 하듯이 중장기 투자 종목들, 세무사니까 재무제표를 설렁설렁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세무사니까 주식 투자자의 상위 1% 이상의 기술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잘 보고,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잘 할 수 있고, 또 단기 매매, 선물 옵션뿐 아니라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했던 사람으로서 단기 매매도 잘 하니까 이런 비율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단기 매매 잘하면 중장기 투자도 잘 할 수 있고, 중장기 투자를 잘하는 실력을 키우면 단기 매매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바로 주식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47% 상승 마감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지난주부터 2600 깨면서부터는 계속 똑같은 마음 가지면 돼요. 크게 더 빠질 곳은 없다. 그렇다고 또 막 올라가면 와 이제 2600, 2650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좀 바닥을 다지는 단계 어디쯤에서 요 언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00을 중심으로 올라가면 얻어 맞을 것이고 또 2600에서 많이 벌어질수록 하방 경직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넓게 잡으면 아주 박스를 넓게 잡으면 2550과 2650 사이 그 중심축은 2600 이평선상으로는 올라오는 60선을 안 깨는 수준에서의 조정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때처럼 5월달에서의 조정처럼 어느 정도 하방 경직 확보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다행스러웠던 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죠. 3대 지수가 다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거래소 지수 오늘 개파락 나왔지만 안정적인 양선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53% 상승. 최근 들어서 거래소랑 코스닥이 상승률이 다를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 색깔도 다를 때가 있었죠. 뭐 한쪽이 상승하면 한쪽이 하락하고 또는 상승률이 좀 벌어져 있고. 근데 오늘은 그냥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거래소 0.47% 또는 코스닥 0.53% 하락했으니까 거래소와 코스닥이 비슷하게 개파락했고 비슷하게 몸통이 있는 0.5 내외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월요일이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피 200에서 시총 상위 종목의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오늘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역시 또 기아차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주가 움직임이 좋았었고 자동차 산업,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도 기아가 2.5, 현대차는 0.3, 현대모비스 1.84. 요 정도면 지수보다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보다 강했던 종목군, 업종군을 꼽으라면 일단 자동차 관련주가 제일 눈에 띄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6% 떨어졌고 장중에 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딱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CJ, CGV 말씀드리면서 주식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재무제표도 별로였던 종목이었으니까 굳이 갖고 있을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지만 또 이게 막 4천억짜리, 5천억짜리가 5천억 유상증자 나와버리니까 막 엄청 급락 나오면서 좀 같이 속상해 했었는데,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2차전지 완성품 업체 중에서도 제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보다 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유상증자 재료 나오면서 또 퉁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도 평소에 잘 봐야 되고 왜냐면 유상증자를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유상증자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건 기업의 이익으로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기업의 이익으로 신규 설비를 투자하던 영업 활동을 하던 뭔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까 기업의 이익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야 우리 주식 팔 테니까 주식 판 돈으로 좀 사업 잘할게 우리 주식 좀 사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좋다 나쁘다 제가 쓴 모든 책에 쓰여 있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하락 퉁 하고 나오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더 안 좋을 때는 더 진짜 쓰레기 잡주들이 유상증자하면 20%씩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유상증자에서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신규 투자 설비가 필요할 때 정말 매년 수익 잘 나는데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야. 그러면 공장을 빨리 더 줘야 되는데 매년 나는 수익으로 공장을 칠 수는 없어. 그럴 때 유상증 살 때 외적으로인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땐 그런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무제표를 분석 잘하면 유상증자 종목 피할 수 있고 그 다음 유상증자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죠? 감자 피할 수 있고요. 감자보다 더 안 좋은 게 뭐죠? 관리 종목 피할 수 있고요. 관리 종목보다 최악은 뭐죠? 상장 폐지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상증자, 관리 종목, 감자, 상장 폐지 이 네 가지는 재무 구조가 안 좋을 때, 즉 적자가 나거나 또는 재무 비율이 안 좋을 때,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럴 때니까 좀 아쉬웠던 종목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좀 더 많은 코스피 200 종목들, 전체 코스피 200 종목의 상승률을 한 번만 더 보면 오늘 OCI 홀딩스 한 번 더 움직였네요. 그래서 결국은 OCI는 가장 최근에 기업 분할했던 두 종목에 해당이 안 됐었죠.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이수화학 그리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근데 이수화학 바로 전에 했던 게 OCI였는데요. OCI도 결국은 지금 OCI 홀딩스의 상승으로서 기업 분할에서의 유리한 점이 또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기업 분할 종목이 뭐였냐고 말씀드렸을 때 조선의 4번 타자를 말씀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
현대건설 오늘 음선으로 완전 짜그러졌습니다. 갭상승이 10%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재료였죠. 6.5조짜리 잭팟이라고 재료가 나왔는데 잭팟에 이런 음선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만약에 2차전지 쪽에서 5천억 1조짜리 기업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막 상하게 가잖아요. 근데 얘는 6조짜리가 나왔는데 왜 못 가? 4조 5천억짜리가 6조가 나왔는데 왜 못 가? 업종 때문이에요. 업종. 똑같은 1조짜리 기업 공시가 나도 2차 전지는 상한가 근처 가고 건설주는 못 간다라는 걸 뼛속 깊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탑다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종목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4조 5천억짜리가 사우디에 6조짜리 뭐 하루 종일 오늘 잭팟이래. 잭팟이 터졌는데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잭팟이지만 뭐 그런 게 있나 봐. 시장 참여자들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죠. 만약에 2차 전지 쪽에서 1조 2조짜리 잭팟이라고 나왔다? 그냥 상한가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업종이 중요하다라는 걸 또 오늘 공부할 수 있었고요. 롯데 정밀화학 최근 화학주 중에서 움직임 좀 괜찮은 화학주로 말씀드리고 있고 현대글로비스 자동차죠. 현대차 그룹주, 명신산업하고 SL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위학 제가 지난주에 노래 불렀었잖아요. 뭐라고? 큰일 났네요. 여러분도 오늘 좀 댓글로 도와주세요. 댓글로 뭘 도와주시면 좋냐면 제가 지금 주변 분들한테 뭘 얘기하냐면 작년에 건대에 오셨던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또는 뭐 어제 등산 갔을 때 뭐 금요일날 백옥대학 졸업식 했었는데 백옥대학 졸업식 했을 때 이렇게 주변에 만난 분들한테 작년에 건대 강연에 오신 분들 중에 제 세핑 춤과 그리고 눈물이 난다 노래와 그리고 날씨에 함께 했던 연극과 나 정순인데 뭐 연극과 이 세 가지를 다 재밌게 보셨다고들 하는데 만약에 제가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뭐가 좋을까요? 라는 지금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뭐 연극이나 노래는 제가 선택하면 되지만 춤이라고 했을 때 그럼 올해는 어떤 춤을 추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작년에 건대 강연에 오셔서 제 춤, 노래, 연극을 보셨다면 셋 중에 어느 게 난 올해 또 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춤이라면 누구의 춤을 커버해달라라고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면 오랜만에 오늘 5분 정도 드릴까요? 5분 정도 오랜만에 치맥 쏩니다. 물론 맥주는 각자 사드시고요. 치킨 쿠폰 드릴 테니까 한번 댓글에 작년 건대에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올해는 어떤 거 보여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참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유학까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아, 금호타이어, 세방전지 그래서 자동차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코스피 200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일단 없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아랫단에 있는 애가 루닛인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루닛 같은 경우는 오늘 5천억 거래를 했는데 5천억 거래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거래대금 맨날 보여드리잖아요. 거래대금 2위 한 적 처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승이 거의 후반부에 왔다는 얘기죠. 후반부에 왔고요. 얘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2조까지 올랐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고요. 그럼 루닛은 뭐라고? 의료용 AI. 의료용 AI 의료 기기들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다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혹시 있다면 원래 안 오른 종목은 거의 찾기 힘들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배 오른 종목과 2배가 오른 종목이 있다면 2배 오른 종목이 좀 더 날 수 있나? 이런 고민들 관심을 끊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내려가는 오른쪽 어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천정이 언제든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아직은 루닛을 보자는 것보단 루닛 때문에 의료용 기기 좀 더 볼 필요 있다. AI 의료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오늘 2% 오르면서 거래 좀 잘 나왔고요. 현대건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얘가 갭상승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 갭상승을 지키지 못해서 차트는 그냥 개별 잡주 차트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려면 차라리 한 3% 갭상승해서 6% 마감하는 게 훨씬 이쁘죠. 만약에 3% 상승해서 6% 마감 또는 5% 상승해서 7% 마감했다면 훨씬 이뻤을 텐데 뜬금없이 11% 상승하니까 아무도 건설주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달라붙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그냥 하여간 유상증자는 안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세요. 예외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는 이기는 확률 쪽에 계속 붙어야 돼요. 이기는 확률. 나는 예외적으로 유상증자에서 2배 올라갔던 거 본 적 있는데 계속 이렇게 따지면 안 돼.
나는 예외적으로 적자 기업 잘 가는 거 본 적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기술성장 기업부가 차라리 괜찮은데 기술성장 기업부 아니라면 아까 루닛도 기술성장 기업부예요. 그래서 기술성장 기업부가 아니라면 적자 기업은 웬만하면 쳐다볼 필요 없다. 이런 게 확률적인 접근인 거고 유상증자는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게 확률적인 접근인 거예요. 기업 분할을 하면 특히 물적 분할보다 인적 분할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인적 분할을 할 때는 사업회사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확률적 접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큐렉소도 의미가 좀 있었네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수술 로봇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었고요. 수술 로봇 관련주들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확산인 거죠. 의료용 AI가 수술용 로봇까지도 확산이 됐고 큐렉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뭐죠? 큐렉소는 단순 수술용 로봇 때문만 기억할 게 아니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죠. 큐렉소를 보시면 최대 주주의 29%, 30%의 HY가 있어요. 그러면 야 네가 HY가 대주주인 거 뭘 언제 얘기했냐? 예전부터 강연에 오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장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게임 쪽에서 빅3 안에 드는 게 넥슨이란 말이에요. 근데 넥슨 코리아는 상장이 안 됐지만 넥슨 게임즈가 상장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야구르트 아줌마 굉장히 국민 아줌마죠. 이렇게 갈색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근데 요즘에 그게 다 전동차로 바뀌었더라고요. 정말 큰 전동차 끌고 다니시던데 그게 한국 야구르트잖아요. 한국 야구르트가 사실 이름이 바뀌었어요. HY로. 그 한국 야구르트는 어떻게 보면 국민 기업이죠. 비상장 국민 기업. 그런데 그 비상장 국민기업의 자회사가 있다는 얘기죠. 뭐죠? 큐렉소. 그럼 이런 회사는 중소형주지만 망할 확률은 없잖아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안 좋아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종목이에요. 수술용 로봇 쪽에서.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 전고점을 빵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큐렉소에서 볼 수 있었던 공부 한 가지는 뭐라고요? 지분구조를 보면서 얘 되게 유명한 기업의 자회사네?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거래대금에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로 바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동원한 혜택은 요 종목은 여기서 뭘 공부하면 좋냐면 요 차트 패턴을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큐렉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야구르트 같은 거대 기업 비상자 자회사가 중요한 거고 SK이노베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SK이노베이션처럼 유상증자하면 떨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 동원한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원한 혜택이 상한가 치고 음선 2개로 조정받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위에서 조정을 받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게 강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패턴 오늘 상까지 요 패턴 상치고 2-3번 조정받고 다시 가는 패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런 패턴을 공부를 확실히 하면 어떻게 돼요? 상친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한 2-3일의 주가를 추적을 계속 해보면 되죠. 근데 상쳤던 고점을 그냥 깨고 흘러내리면은 좀 약하다. 근데 안 흘러내리면서 저렇게 음선 나오는데도 위에서 조정받으면 강한 애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차트적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서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 기법을 몇 개 가르쳐줬어. 유상증자 종목 안 좋은 거야. 그럼 어떻게 피하면 돼? 전문제표 보고 피해야죠. 기업 분할하는 건 좋은 거야. 특히 인적 분할. 또는 차트에서 상치고 음선으로 2-3개가 깔리는데 그 까는 것들이 음선으로 2-3개 깔릴 때 상한가의 고점보다 밀려서 떨어지면서 조정받으면 좀 약하네. 근데 안 떨어지고 조정만 강하네. 재차 상승이 나올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상장 거대 기업의 자회사가 있으면 미리 체크해놓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힘들이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늘 물량도 하나도 없이 쩡짱이 이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상한가 마감할 때 상한가 잔량이 지금 1,700만 주인데 거래가 만주라는 얘기는 요거 지금 000으로 끝나는 건 100주씩 쪼개주는 거 이런 건 주식 많이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 모르는데 하여간 잔량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점점으로 갑니다. 제가 늘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1,000만 원으로 주식한다면 한 달에 2배 낼 수 있는데 그 2배 낼 수 있는 게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거만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고급 스킬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고 어쨌든 그 엑스페릭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1대6 무상증자더라고요. 1대6 무상증자는 권리락 이후에 땅땅땅 치고 나가는 힘이 있다. 왜? 6분의 1 투막 난 거니까. 그럼 얘가 원래 시총이 한 3,000억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600억이 됐으면 500억이 됐으면 빨리 움직이겠죠. 그럼 이런 애들은 또 언제부터 물량이 풀려요? 꼭지 치고 나서는 힘을 잃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 한 주당 5주 주는 그 물량이 곧 나올 테니까. 이런 무상증자의 흐름들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크로젠, 진짜 마크로젠은 거의 1세대 바이오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오늘 상근서까지 왔고 꿈비
꿈비도 여기 권리락 써 있죠? 얘도 오늘 무상증자 종목, 권리락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 종목들이 첫날 이렇게 잘 가는구나, 라는 걸 데이터에 딱 입력을 하셔놔야죠. 그리고, 루닉 21% 올랐죠? 루닉과 같은 애들, 비슷한 애들, 딥노이드도 여기 있고, 비슷한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에서 좀 이미지 강한 애들, 네페스나 두산 테스나나 이런 반도체에서 꽤 우량한 애들, 특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두산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저도 예전에 강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산에 편입된 게 호재로 판단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 두산에서는 신성장으로 반도체를 찍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기업 분할 무상증자 다 나오는데 합병도 하나 말씀드리면,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합병해서 먹으면 중장기적으로 작은 회사는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전자에서 500억 들어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1조, 2조가 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큰 회사가 작은 회사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 먹어버리면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지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확률적인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야, 큰 회사가 작은 거 먹은 거 이거 있잖아. 이거는 잘 못 갔는데, 못 갈 수 있어요. 10번 중에 4번은 못 갑니다. 6번만 잘 가면 우리는 부자 된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어떤 월요일이냐면, 딱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7월 1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은 몇 가지 마지막이 더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시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월의 마지막 주는 2분기의 마지막 주일 수도 있고요. 또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 수 있습니다. 상반기는 1년 중에 절반이거든요. 2023년 절반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셔서 나 상반기 괜찮았네? 그리고 하반기는 더 잘해야지. 그런 한 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만 할게요.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수지수 플러스 0.41% 상승, 코스닥 플러스 0.4%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양선 상승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아쉬움이 덜어지는 월요일 장시작이네요. 특히 전주 금요일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장시작 후 빠르게 안정을 찾는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그리고 상승 후 조정박스권이 올 한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조정박스의 저점 부근에 다다른 모습으로 보입니다. 2550, 2650 박스에 2600 중심축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상황을 보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관련주 좋은 모습이며 포스코홀딩스 3%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전체 상승률 보면 대규모 수주재료 나온 현대건설 7%대 상승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강세가 현대차 그룹주에 더해 명신산업, SL 등 상승으로 힘을 보내네요. 반면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재로 나오면서 통하고 개파락 나오면서 7%대 하락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 종목들 자주 나오는데 재무제표 확인하시면서 투자 유의해야 할 시기로 보이네요.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휴젤 10% 이상 상승을 비롯해서 케어젠 5%, 삼청당제약, 바이오니아 등 제약바이오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의료 AI 대장인 루닛은 오늘도 초강세 나오면서 선봉에서 의료 AI 관련주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료 AI, 의료기기 관심지수,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무상증자 권리락 상한가 2종목 포함 3종목 상한가에 상승률 32, 9%대로 오늘 지수 상승의 종목별 움직임 활발한 편입니다. 루닛의 강세
강세와 더불어 큐렉소, 뷰노, 딥노이드, JLK, 셀바셀스케어 등 AI 의료 동반 상승세가 가장 돋보이는 날이네요. 물론 시작이 아닌 이미 중반을 넘어 종반에 가까워지는 상승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나 촉각을 곤두세울 때입니다. 이에 더해 제약바이오, 반도체 관련주, 흑연 관련주 등 산별적 상승 나오고 있는 하루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AI 의료, 의료기기 등 관심 지속,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